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감의 정석입니다. 김정수 전문가, 이 시장 지수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아직은 좀 기다릴 때다. 그리고 또 거래량이 조금은 줄어들면서 시장이 잠잠해질 때까지 우리는 수익낸 종목에서 현금을 조금은 들고 때를 기다리면 된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과연 시장이 이렇게 좀 찬찬히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또 갑자기 튀어오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로 또 다른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또 의미가 있을지 운영님의 시각으로 분석 도와드립니다. 토마토 투자 자문의 김정수 운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은 어떻다고 보세요? 어제하고 비슷한데요. 네. 다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잖아요. 어제는 좀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약하다. 그렇죠. 그 밀려 있었던 그 산업의 이 대표주급 1등주들이 이 연속성이 많이 좀 떨어진다. 대표적으로 이제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어제가 요랬거든요. 그죠? 3%. 근데 그 전날이 요랬고 바로 치고 갔어야 되는데 치고 갈 자리에서 이제 한번 빠지고 나서 연속성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제 하락을 오늘 배터리가 다시 원상복귀를 시켰어요.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도 어제 급락을 원상복귀로 시킨 거니까 제자리가 된 거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어제 급락을 오늘 반등을 시켰으니까 원상복귀가 된 거죠. 자, 이틀 전으로 다시 되돌아가보겠습니다. 배터리는 지금 시장에서 주도했던 산업군이 아니에요. 거의 시장이 한 2, 3년 동안 랠리가 나왔었을 때 가장 저 지하에서 쫄쫄 굶었었던 섹터란 말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가장 많이 물려있는 대표적인 주식군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주식들이 2550 넘어가면서 2680선까지 됐었을 때 이 유동성이 여기 위주로 증가를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낙폭가대로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추세 전환을 논하려면은 업황이 좋아지면서 계속 그 이익 증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지수가 2360에서 2680까지 올라왔는데 너는 아직도 이 자리야? 그럼 너도 한번 좀 돌려야지. 이런 자금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자금이 어디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이었는데 어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제 빠지면 얘가 1등이거든요. 배터리에서 이 좀 바로미터라면 이게 이제 빠지면서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브레이크가 잡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배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연속성이 여전히 떨어지는 거고 대신 조정이 나왔을 때 방어 매수에는 있는 거죠. 역할 자체가 그러니까 연속으로 이렇게 땡기는 자금이 아니라 한 번씩 급락 나오면 매수가 딱 붙었다가 하락을 좀 멈추고 요런 자금이라는 얘기죠. 성격 자체가. 땡기는 자금이 아니라 방어하는 자금. 그죠? 그리고 제가 조선주하고 이제 방산 우주항공, 전력주 그 원전주 이런 것들 신고가 갔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끝물 따라가지 말고 기다리면 된다. 충분한 가격 추정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서도 신고가지만 요것도 지금 우리가 그 따라갈 필요 없고 기다리면 원하는 조정이 나온다 해서 제가 그 조정이 나오는 조선주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현대 미포조선 같은 애들도 14만 원짜리가 지금 한 10만 원대까지. 그러면 이런 거 14만 원에 물려있는 사람이 원상복귀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물려있는 사람이 본전되면 지금 사면은 우리는 30% 수익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려있는 사람들은 이제 원금 복귀인데 현금 관리를 하거나 수익병을 했던 사람은 이제 사서 만약에 원상복귀면 30% 수익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계속 한 번씩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앞서는 거야. 그 통제를 못했던 사람들보다 계속 한 발 한 발 앞서가는 거야. 이게 쌓여봐요, 여러분.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방산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호재들이 있었습니까? 한국항공우주도 뭐 뒤늦게 올라오기는 했지만 HVM이나 하나에어로나 LRG는 이런 방산 관련된 주식들도 저는 조금 더 기다리면 우리가 원하는 주식이 나온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원전주도 보면은 BHI도 한 24,000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 39,900원까지 됐었는데, 뭐 꼭지에서 꼭 우리가 따라갈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끝까지 뭐 먹는 거는 그냥 꿈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극시켜가지고 여러분들도 대박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극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속아 이렇게 해야 돼. 안 속아. 내가 2년 내내 속았으면 됐지. 요번에 또 이 탐욕에 속으려고.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잖아. 이런 게 딱 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력주들도 보면 현대일렉도 한 45만 원짜리가 35만 원까지 10만 원 빠졌어요. 그럼 한 42, 3만 원에 물려 있는 사람이 한 마이너스 한 20%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사면 우리는 25% 수익인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 있는 사람이 원상 복귀될 때 우리는 25% 수익인 거야. 이런 거 하나하나 모아간다고 생각해봐요. 끝내주기 기분 좋다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본전인데 난 25% 수익이야.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현금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주들도 브레이크는 거는 신호들은 좀 보이는니다. 저는 이쪽이 여전히 좀 주도 섹터라고 보이고 있고 조금 더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이나 HD 현대주선업이나 하나오션이나 우리가 조선 관련되어서는 얼마나 많은 호재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따라갈 필요 없죠. 원하면 이런 조정을 아름답게 준다. 이런 거는 좀 기다려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또 야금야금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보면 2680을 치고 갈 때 2등, 3등이 올라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산업별로 대표주들이 치고 가야 돼요. 근데 산업별로 대표주라고 해서 시총이 큰 애가 넘어간다 이런 애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골라주는 주식이 치고 가야지 시장 사이즈의 자금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소부장 관련된 업체들 뭐 이런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관련된 주식들 일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힘겨루게 하는 건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자기들 시청자분들이 본인 스스로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의 실력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수익을 이만큼 원하는 건지, 대응이나 리스크 관리를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이만한 수익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스킬적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대응이 가능한지 본인 스스로를 일단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돈을 지킬 수 있고 공격 타켓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주식 투자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자기 실력도 알아야 되고. 이거 모르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게 꼭 여러분들한테 좀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게 돈 버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보면 자 봐봐요.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2641 요 구간에서는 어떠한 신호가 나오는 거냐면은 야 이제 무조건 2550까지 급락이야 이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때 쓸 현금이 남겨놓으면 되는 거야. 내가 한 1억 있으면 한 3천만 원을 남겨놓고 이 자금은 2550엔 쓰는 거고 2560, 2640 요 구간에서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인. 어떤 걸 확인? 새로운 일등주들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고 기존의 주주들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돈을 야금야금 이렇게 늘려가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자, 이거를 시청자분 잘 봐요. 이거 했던 거 잘 기억하고 그러면 종목을 한번 가봐요. 자, 반도체 1등 누구? SK 하이닉스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소부장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하락을 멈춰야 돼요? 하이닉스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자, 시장이 위로 가고 싶어. 그럼 누가 달려야 돼요? 삼성전자. 알겠죠? 삼성전자 뽑지 않아. 그러면 시장은 위로 간다는 얘기, 안 간다는 얘기예요. 가봤자 막힌다고. 그러면은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더 줄이는 게 맞는 거예요. 소부장 관련된 섹터들은. 쉽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같이 가면 이건 2680까지 갈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때 난 어떻게 할 거냐? 유리기판을 사면 된다고. 그때는 유리기판이 IT 섹터에서는 짱이니까.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 SKC나 그 다음에 삼성전기나 그 다음에 필옵틱스 이런 대장들 있잖아요. 최근에 주종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를 하면 된다고. 뭘 보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동조화가 나오면 쉽죠. 동조화가 안 나오면 각기전투요. 그러면 반도체에서 밑에서만 사야 돼요. 쉽죠? 자, 그 다음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1차 38에서 39 정도를 제시를 해드렸고 거의 맞고 밀리죠. 그 다음에 이제 40만원대 초반을 향해서 가는 건데 이때 에코프로 그룹이 달라붙어야 돼요. 근데 오른쪽하고 빠지고 오른쪽하고 빠지는 건 뭐냐면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줄다리기 하는 거야. 너까 뺄까 너까 뺄까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대사하락이니까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내가 배터리에 대해서 30% 40% 막 있을 때마다 질렸던 분들은 조선주도 못 샀을 거고 전력주도 못 샀을 거고 방산우주도 못 샀을 거고 건설도 못 샀을 거고 원전주도 못 샀을 거고 바이오작도 못 샀을 거고 언택트도 못 샀을 거 아닙니까? 오직 온리 배터리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올라올 때마다 좀 후발주들 가운데서 산업성장 안 나온 애들은 기술적으로 대응하는데 비중 좀 줄여가시라고 걔네들 주도를 사야 되니까 1등이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조선주 쪽에서는 지금 하나오션하고 HD 현대 중공업인데 지금 대장이 누구로 바뀌고 있는 걸로 전 보이냐면은 삼성중공업이 대장으로 되고 있는 걸로 보인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삼성중공업이 대장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조선주는 현대중공업 얘가 하락을 멈추는 시점을 잘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얘가 하락을 멈추는 시점을 기다리셔야 돼. 그러면 그때는 현대 미포조선이나 하나오션이나 그때는 다시 사기 시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37만 살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 기다리면 이런 거 온다고. 자, 누가 멈춰야 된다고요? HD 현대중공업이 멈춰야 된다고. 이미 삼성중공업은 1등이 된 거고 얘가 딱 브레이크를 하면서 연결고를 해야 돼요. 쉽죠? 예. 자, 그다음 전력주는 LS 일렉 얘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현대 일렉이 급등이 나왔어. 그럼 팔아야 돼. LS 일렉이 다시 신고가를 치고 가야 돼요. 안 치고 가? 기다려. 얘가 하락을 멈출 때까지. 잘 모르겠어? 그럼 가만히 있어. 얘가 수렴될 때까지. 쉽죠? 그리고 나서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을 일진전기나 LS 에코에너지 이런 애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1등 기준 잡아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방산우주항공은 누가 대장이냐면 하나에어로가 대장이에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 근데 재밌는 게 이 두 개가 같이 하락을 멈춰야 돼요. 하나에어로는 올라가는데 하나 시스템은 급락해. 그러면 방산우주항공은 저쪽 나온 거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 얘네들이 동시에 하락을 한번 딱 나오고 브레이크가 걸려야 돼. 신호가 안 잡혀. 하면 안 돼. 쉽죠? 그 다음에 원전주는 아직 신호가 전혀 없어요. 기다리셔야 돼. 그 다음에 건설기계는 괜찮아요. 대장은 HD 현대건설기계하고 현대에버다임인데 그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조금 더 남아있을 것 같아요. 요걸 말씀 좀 드리겠고 바이오는 이미 대장이 정해진 거예요. 1등. 얘가 지금 1등인 거야. 작년도에 그 알테오젠 같은 랠리.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해서 막 대시세는 올렉스 비만 쪽에서 얘가 1등이 된 거고 대형주 알테오젠 이전에 삼바가 1등이 됐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시밀러인 셀트리온이 실적 발표되면서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뭐가 남은 거냐면 리가캠이 됐든 ABL이 됐든 알테오젠이 됐든 유한양이 됐든 SK 바이오팜이 됐든 이게 좀 대표주급잖아요. 여기서 8에서 15% 급등 나온 종목이 2개 이상 나와야 돼. 한 종목이 아니라 2개 이상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저 세 종목 앞서 말씀드린 유한양행 SK 바이오팜,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이 종목 가운데 두 종목 이상이 8에서 15% 급등이 나와야 돼. 누구처럼? 셀트리온처럼. 누구처럼 그 전날에 올릭스처럼. 누구처럼 그 이전에 삼바 장대용품 뽑았었을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랬을 때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이거저거 하지 마시고 골라드린 주식들을 지수 위치에 맞춰서 야금야금 샀다가 이렇게 하시기를 권장을 하는 겁니다. 요게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계속 하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동안에 강조를 해주셨는데도 약간은 좀 아픈 손가락 같은 종목이 셀트리온이었잖아요. 오늘 급등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19만 1,000원. 설명 좀 19만 해주세요. 1,000원. 네. 지금 오늘 고점이 얼마냐면 19만 900원이잖아요. 예. 19만 1,000원을 넘어갈 때를 보세요. 19만 1,000원. 여기 조금만 더 넘어가면 되는데 19만 1,000원 넘어갈 때 거래대금 5,000원 그러면 이것도 전고점 넘어간다고 봅니다. 심플.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가격은 안 중요해요. 19만 1,000원. 19만 1,000원. 여기에 거래대금 5,000원 이상 붙으면 이것도 전고점 넘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게 5개 종목 있잖아요. 유한양행, SK 바이오팜,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3반 이미 터졌잖아요. 올릭스하고 이런 애는 이미 터졌으니까 이 5개 종목 가운데서 두 종목이 최소한 8%에서 15% 사이에 해당하는 종목이 2개 이상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이오 쪽 자금 쏠림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하면 안 되겠죠? 중심주 쪽에 여러분들이 이 가지고 있는 현금 수준 고려하시면서 이 비중을 이쪽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현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성우 투자하세요. 네.